쓸만한 인간 박정민 60페이지 수첩. 내 책상 한쪽엔 수첩 하나가 고이 놓여 있다. 불현듯 든 생각이나 간밤에 꾼 기막힌 꿈들을 적어놓는 종이뭉치다. 수첩 맨 앞 하드커버에는 검정색 사인펜으로 썩어 빠진 당신의 무엇이라 적어놓았다. 왜 그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수첩이 문득 보일 때마다 열어보면 내가 이걸 왜 적어놨지 하는 것들 또한 태반이다. 1번 케이스. 전혀 말이 안 되는 알 수 없는 단어의 조합형. 정민철 폭풍 커브 하늘색 벽지로. 유자 냄새 커피 한 잔 2,500원. 2번 케이스. 연기 열정 가득한 에세이형. 퇴보한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근데 더 퇴보하면 낭떠러지, 호잉. 꼭 여자 주인공 해보기. 3번 케이스, 명언형. 유명해지기 위해 사용할 그 어떤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다. 게리 올드만. 4번 케이스, 이별 후 아픔 승화형. 사실 이 유형이 가장 많다. 많이도 차였다. 나 왜 버려 이 계집애야. 내 눈앞을 가리는 게 눈물인지 눈곱인지 알 수가 없다. 팔에 돋는 소름이 고름이 되어 터져버릴 것 같은 지경에 이른 순간. 한쪽 면에 덩그러니 묻어있는 문장 하나가 그럴듯하다. 가만히 보면 모두가 의외로 살아있다. 제목도 없는 이 한 문장에 시라고 하기에도 뭐한 시를 보면서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든다. 살고는 있구나. 굉장히 의외지만 다들 살아있긴 하구나. 죽지 못해 살더라도 살아는 있구나. 꽤나 큰 메리트다. 살아있다는 것 말이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꿈을 꿀 수도 있다. 꿈에서 정민철이 하늘색 벽지로 폭풍 커브를 던지는 것도 볼 수 있다. 어제 부장님한테 홍구멍 났어도 살아있으니 오늘은 홍구멍 안 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틀째 한화 이글스가 역전패를 당했어도 살아있으니 오늘은 역전승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 부장님도 한화 이글스의 선수들도 살아있으니 곧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겨라. 어제 낮술 먹고 야구 보다가 역전당하는 거 보고 또 술 먹었어.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정말 곧 해야 될 것 같다. 살아있다는 건 경험 속에 있다는 거다. 나는 지금 노트북에 묻은 짜장면 국물을 한 달 동안 지우지 않으면 결국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난 맨날 경험해. 경험쟁이야. 아무튼 경험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다. 새롭게 배우기도 하고 적응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괜찮아지는 것일 테다. 생각해보자. 이글스가 13연패 하니까 뭐 괜찮아. 난 이글스라 행복하거든. 하지. 라이온즈가 13연패 했다고 쳐보자. 아마 그날 대구 동성로에는 파란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소주를 마시며 내한테 우째 이럴 수가 있노. 우째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 말이다. 라고 울고불고 하는 팬들로 가득 찰 거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라니까. 난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생각지도 못하게 당신 주변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놀라운 일이다. 굉장히 의외다. 살아있을 줄 몰랐는데 살아있다는 거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그냥 고마워하면 된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갑자기 보고 싶어졌을 때 볼 수는 있게 살아준 당신이 참 고맙다 라고 생각하자는 거다. 고맙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뭘 하시든 고맙습니다.
수첩에 적힌 이상한 글자들이 지금의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25의 내가 28의 나를 위로한다. 동생 주제에 꽤나 위로를 잘한다. 가끔씩 느끼는 감정의 요동을 글자로 남겨보길 바란다. 그중 8알은 훗날 이불을 걷어찰 글자들이지만 그 중에는 분명 나를 세워주는 글자가 있을 것이다. 정민철의 폭풍 커브. 말도 안 되는 글자지만 난 아직도 폭풍 커브를 던지는 게 꿈이다.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나도 각도 큰 변화구를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 살아가시길 바란다. 직구만 던지면 얻어맞기 1순위, 변화구도 섞어가면서 살아가시길 바란다. 사는 데는 구회말도 역전패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의외로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일지 모른다. 이길 때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가시길 바란다. 당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다. 찌질이. 평범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범함을 흘리고 다니던 학창시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마치 귀신 영화의 그 귀신처럼 압도적인 무존재감. 그리고 그건 현재 분사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압구정동 언저리에 멍하니 서 있으면 어느새 청담동 아주머니가 고급 외제차 키를 살며시 건네기 일수다. 그럼 나는 그 키를 받아 발레 파킹 아저씨한테 살포시 건넨다. 저쪽 분께서 발레 파킹 주문하셨습니다. 찡긋. 또 예를 들면 야외 촬영 중에 액션을 기다리며 집중하고 있는데 본인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살포시 정차하고 창문이 징 내려간다. 아주머니 왈. 여기 이렇게 길을 막고 촬영하시면 안 되죠, 아저씨. 네? 여기 사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죠. 왜 길을 막고 찍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 이상하죠?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스텝 아니구나.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게요. 못하는 것도 없지만 잘하는 것도 딱히 없는. 잘생기지 않았는데 개성 있게 생겼다기엔 한 끗이 부족한. 못돼 처먹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걸 착하다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선상에 위치한 인간. 이른바 과도기적 인간. 나쁘게 말하면 그냥 좀 찌질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랬었던 한 소년이 곱슬머리 안경잡이 공부벌레 구타 유발자 타이틀을 동시에 석권한 한 학생이 지금 남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면 큰어머니들이 우리 정민이는 인물이 훤해. 잘생겨서 좋겠다. 라고 습관처럼 그 실언들을 내뱉지만 않으셨어도 본인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아이 솔직히 정민이가 잘생긴 건 아니지. 연기파지 연기파.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회피 스킬 플러스 1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직도 집중받는 걸 극히 혐오하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선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인간이 연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서 연기를 합니다. 화도 잘 못 내고 좋으면 좋은 티도 안 내고 눈치 보고 쭈뼛쭈뼛 전형적인 찌질이의 모습이 싫어서 연기를 한다고 얘기한다. 무대 위에선 카메라 앞에선 내가 화내는 걸 사람들이 이해해 주니까. 내가 웃는 걸 사람들이 건방지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기를 한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딱 그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재미가 있다. 감독님의 컷! 소리 후에는 무시무시한 자괴감이 찾아오지만 뭐 그 순간만큼은 즐거우니 더할 나위 없다 하겠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하느냐? 뭐 우리더러 연기하라는 거냐? 라고 하신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말씀도 드리겠지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찌질이들이여 힘내라 라는 거다. 이 세상의 8알은 찌질이 아닌가?
난 찌질이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찌질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어느새 방 안에서 소주 한 병과 삿바 씨름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리고 찌질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신도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찌질이들이여, 해방구를 찾아라. 분명 해방구는 있다. 미국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되는 게 해방구라면 뭐 그것조차 해방구는 존재하니 해방 좀 하자는 거다. 너무 그렇게 찌질하게 방 안에서 자책하고 있을 필요 없다. 좀 잔인하지만 사실 세상은 당신들한테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니 크게 걱정 말고 해방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란다. 얻어맞고 다니기 일쑤였던 한 소년이 딱 12년 후 한 영화에서 누군가를 쥐어 패기도 하고 그런다. 놀라운 일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찌질하다의 반대말이 뭔가? 특별하다? 잘 나간다? 바지통 6반으로 줄이고 머리에 젤 바르는 상남자 스타일? 아니, 찌질하다의 반대말은 찌질했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모두 행복하시라.